위암을 유발하는 주범들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건강을 위협하는 4대 주범인데요. 첫 번째가 위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뭘까요? 1급. 헬리코박터균.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군요. 듣자 하니까 이 헬리코박터균이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던데요, 이 교수님. 네, 위험한 헬리코박터균은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고요. 파일로리. 1994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인자로 규정을 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보통 위 안에는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균이 들어오면 살 수 없지만 헬리코박터는 이러한 위산을 중화시켜서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서 장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만성위암이나 위궤양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위의 말트 림프종이나 위암과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헬리코박터만으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이 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감염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 3배 정도 위암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별명이 개그계의 헬리코박터입니다. 아우, 아니에요. 왜 사라지지 않고 롱런해서 생명력이. 위에서. 자, 위산이 염산만큼 강하다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사는 균이라면 이거 정말 지독한 놈이네 이거. 엄청나네. 네. 그래서 제가 헬리코박터가 어떻게 위에 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는 위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소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해서 주변을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위산에서도 살 수가 있고요. 이러한 헬리코박터가 위 점막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교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염증 물질들이 분비되고 이러한 염증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위 점막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위 점막 세포가 파괴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점막이 얇아지면서 위산 분비가 억제되고 그다음에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위축성 위염이 생길 수 있고요. 위축성 위염이 또 길게 지내다 보면은 위 세포가 장 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 점막은 위암 발암 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암이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헬리코박터 있는 남자거든요. 뱃속에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요거 이제 없애려면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항생제가 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헬리코박터 이 정도는 뭐 다 있는 게 인간적인 거 아닌가? 그냥 두고 살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네, 교수님. 네. 그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에 잘 알려진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헬리코박터균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요. 위나 십이지장에 소화성 궤양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위선종이나 위암으로 내시경으로 절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환자가 치료를 원한다 하면은 좀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전에 항생제 복용하면서 뭐 발진이나 두드러기, 호흡곤란이나 부종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면요. 의사와 상의해서 좀 더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위건강 위협하는 4대 주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발병 위험 쑥 높이는 위축성 위험. 축성 위험. 아니 위험은 위험이지 위축성 위험은 뭐예요, 진 교수님? 원래 정상적으로 위 벽에는요, 그 위샘이 존재해서 위산이나 아니면 소화 효소를 분비하도록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위샘이 줄어들면요, 위벽이 점점 얇아지는 위축성 변화를 보입니다. 그럼 내시경 소견에서는요, 이렇게 위축된 얇은 위벽을 통해서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 비추어 보이는데 그렇네요. 이렇게 위벽이 얇아지는 것을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초기에는 굉장히 국소된 좁은 부위에만 이렇게 위축 변화를 보이다가 진행하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암의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윗분들한테 혼나면 왜 위가 쪼그라들고 막 위축이 되잖아요. 맞아요. 위가 스트레스 받아서 쫙 위축이 되어서 이게 위축성 위험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교수님. 그 위축성 위염이 위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위 점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얇아지게 되는 건데
뭐 말씀드린 대로 헬리코박터균의 장기간 감염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저희가 과도한 음주, 흡연 또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 또는 스트레스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위축성 위염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위축성 위염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감염의 기간이나 자극의 기간, 그다음에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은 대부분 또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고요. 예. 음주, 흡연을 삼가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참 이상하네요. 이게 얇아지면 거기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공간도 적을 것 같아서 오히려 암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위축이 되면 왜 암이 더 잘 생길까요? 암이 잘 생기는 이유는 우리 점막이 하는 역할은 위를 보호하게 되는 역할인데요. 이런 위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떨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세균의 침투를 잘 받게 되고요. 거기다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 생기게 되면은 이러한 발암 물질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축성 위염이 장기간의 염증과 반복적인 손상 때문에 네. 위 점막의 변화를 일으켜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 확률이 6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장상피 화생의 경우는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얇아진 게 보이던데 이렇게 되면 막 속 쓰리고 아픈가요? 증상은 어때요, 이 교수님? 저희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특별한 증상이 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고요. 간혹가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복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축성 위염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증상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검진 내시경을 통해서 위축성 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또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빠지지 말고 검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장 뭐 아프거나 증상이 없어도 추적 관찰 꼭 하셔야겠고. 그렇네요. 그다음은요. 이것의 11%가 위암의 씨앗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선종성 위용종. 이게 뭔가요, 선 교수님? 네, 위용종이라는 것은 위 점막에서 위 안쪽으로 자라나는 병변을 말하는데요. 이 내시경을 하다 보면 한 20-30%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중에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예. 그 위용종 중에는 염증성 용종과 같은 비종양성 용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선종과 같은 종양성 용종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형성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선종인 경우에 구조적 이상이나 이형성증이 생기게 되면 그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선종에. 그래서 저등급이냐 고등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등급 이형성증을 가지고 있는 선종의 경우에는 고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한 약 15% 정도 되고요. 그래요? 또 고등급 이형성증을 가지고 있는 선종의 경우에는 50%에서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절반이나 그렇군요. 아니 저도 선생님도 용종 좀 꽤 보셨죠? 저도 몸 여기저기여서 용종 꽤나 떼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용종이 악질이고 어떤 용종이 개중에 순한 건지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암 위험성이 높은 용종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시경으로 자세히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을 조금 떼어내서 병리 검사를 보기도 합니다. 위내시경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용종 중에요, 위저선 용종이 있는데요. 대부분 크기가 5mm 미만의 작고 다발성이고 또 표면이 매끈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 용종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요. 만약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을 보인다 하면은 굳이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다른 용종 타입으로는 위 점막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생기는 과형성 용종이 있습니다. 이 용종 역시 2cm 미만의 작은 크기라면 암 위험성이 없어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에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용종 중에는 선종성 용종이 있는데요. 이런 선종성 용종의 내시경 소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면은요, 주변 정상 점막에 비교해서 좀 더 불규칙한 표면 패턴을 보이면서 튀어나온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종성 용종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요, 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점점 더 걱정이 되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건강을 위협하는 4대 주범 마지막은요. 소리 없이 무증상으로 찾아오는 아유, 올 것이 위암입니다. 왔구나. 근데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아플 것 같은데 무증상도 있네요, 교수님. 예, 대부분의 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런데 암이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장 폐색이나 아니면 출혈을 일으켰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초기에서는 증상이 있더라도 아주 비특이적이거나 아주 가벼운 증상만 가벼운 있을 수가 증상.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가 암 건강 검진으로 조기에 네. 위암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무증상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무증상 환자가 찾아냈을 때 수술을 해야 우리가 생존율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